자, 오늘은 어설프게 주식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만들 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거고,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보라고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기존에 종목을 물어보던 친구들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주식 유튜브를 전혀 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분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와서 원래 가치 투자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찾아보긴 하지만 기존에 종목을 물어보던 사람들이 다시 공부로 이어지는 이런 일이 잘 없었습니다. 대부분 보고 있다고 답을 하는데 사실 그런지가 좀 의문인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저번에 정보 매매하고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이게 너무 복잡하고 알아듣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간단한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나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어설프게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주식판에서 포커 관련한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명언이기도 한데 그 판에서 누가 오은지 모르면 네가 호구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주식판이라는 거래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자기보다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클래스가 있을 텐데 여기에는 분명히 포커판으로 도박판으로 치면 짝귀나 아기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배팅을 잘하고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이 되게 많을 텐데 여러분이 그 판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강원랜드를 갔어요. 강원랜드를 갔는데 내가 어디서 대충 레슨을 받았어요. 뭐 그것도 하는 법도 아니고 그냥 간단한 팁 같은 거죠. 어떤 표정이 어떠면 이렇다, 아니면 패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그 패에서 추론되는 게 배팅을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과외를 어디서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강원랜드를 갔어요. 그럼 요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앉거든요. 사실 강원랜드에 가면은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있고 요 뒤에 줄을 쓰죠. 실제로 이 판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뒤에 서가지고 나는 저 사람 배팅에 같이 배팅을 하겠어 줄을 쓰는데 실제 요 판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자웅을 겨룰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사실 잘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날고 기는 사람들인데 그 판에서 내가 돈을 딴다는 게 한 번은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주식은 계속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 하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한 번 하고 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걸 만약에 딴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또 하고 싶겠죠. 그럼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승률이 얼마냐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승률을 계속 높아야 결과값이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어설프게 기업 분석도 모르고 기업 분석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공부도 하기 싫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잘하고 분석도 잘하고 가치평가도 잘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잘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수두룩백백한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간단한 정보를 어디서 듣거나 유료 결제도 있죠. 유료 결제를 해가지고 정말 많은 금액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100만 원씩 월에 100만 원씩 결제해가지고 종목을 타점을 잡니 종목을 추천을 하니 사실 이 사람들이 추천을 해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자기 돈을 벌면 되는 건데 정말 자기 돈이 이렇게 해서 잘 굴러와서 자기 돈이 굉장히 커진 사람이면 매매하기 바쁠 거예요. 누구한테 알려줄 시간이 없죠. 사실 그럴 여유도 없고 할 시간도 없고 할 생각도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노력 대비 성과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보를 어디선가 듣던가 매매를 유료로 결제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포커를 칠 때 이렇게 하는 게 있어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제자를 누가 모집하는지 모르겠지만 모집을 했다고 쳐요. 30만 원씩 월에 결제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과외를 받았어. 과외를 받아서 과연 그 강원랜드에 있는 판 혹은 정말로 더 엄청 실력자들 있는 판 VIP실에 가가지고 베팅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경험이 많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 교훈과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 재능도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만이 이제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의 지금 주식판에 들어오는 느낌은 라스베가스 가서 슬롯머신 한번 땡겨보겠다 이런 느낌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정보 매매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서 금액을 100불만 제한하고 이렇게 땡겨보는 거는 이게 재미지만 여러분이 주식을 하는 거는 재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미가 아니라 정말로 이걸 어째 자산을 형성하려고 하는 건데 자산을 형성하려고 하면서 자기가 분석 능력을 이게 익히지 않고 그냥 간단히 누군가에게 알려달라. 그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뭔가를 알려줬어요. 그럼 그 종목이 사실은 A라는 종목이 원래 사야 될 가격이 있었는데 이 기업도 변하죠. 기업도 계속 변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트랙을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모르겠는데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은 누군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 블로거 혹시 그런 사람들이 알려줬다고 쳐도 그 사람도 관심이 옮겨가죠. B나 C나. 그리고 그 사람이 가끔 틀릴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버핏이 항공주 투자했는데 본인이 실패를 인정했죠. 그럼 항공주 투자해서 실패를 했는데 그러면 버핏이 버핏 정말 잘하네 하면서 내가 이 사람 역시 항공주 그래 맞는 아이디어 같아. 그래서 따라 샀어. 그럼 이 사람이 손절을 하고 나왔어요. 나는 어떡합니까? 잘하는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뿐이지 개별적으로는 실수를 해요. 근데 하필 내가 추천을 받은 종목이 실수하는 종목이면 어떡하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만약에 자기가 자산은 불려야겠고 그러나 내가 공부는 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인덱스 하세요. 인덱스 하면 됩니다. 인덱스 펀드 어디 그냥 은행에서 제일 수수료 낮은 거 들어가가지고 인덱스 펀드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많이 넣고 시장이 좋을 때 좀 줄이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그냥 적립식으로 월마다 이렇게 돈을 계속 넣어도 돼요. 이걸 하거나 아니면 뮤추얼 펀드 중에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많죠. 여러 가지 회사들 찾아보고 거기에 그냥 돈을 넣는 게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커판에 여기서 플레이하고 있는 굉장히 잘한다고 인정받는 이 사람 뒤에 줄을 서는 게 낫지 내가 여기 뛰어드는 게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하고 자웅을 겨룰 수 있는 실력이 된다 생각하면은 자기가 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아요. 요즘에 펀드에서 유출이 되게 많던데 그냥 저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맞다고 봐요. 대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주식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식은 정말로 소수자의 영역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소수자가 될 거면 이왕이면 정말로 많은 경험과 자세를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요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저번에 말했죠. 호기심도 많아야 되고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절제도 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인지도 해야 되고 가치평가도 해야 됩니다. 가치평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지난한 과정을 대단한 지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와 노력. 이게 안 되면 그냥 여러분 직접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하지 말고 종목 들어서 하지 말고 그냥 펀드 맡기세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개선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나 물어보는 사람들 보면은 여전히 무슨 종목을 사야 되는지 궁금해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 어떤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긴밀하게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차라리 저는 펀드에 드는 게 맞고 들었을 때 장기적으로 훨씬 나으니까 여러분 항상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판에서 정말로 역량 있는 상위 20%의 사람인가 상위 20% 혹은 10% 내가 그렇게 느끼고 실제 증명을 해왔고 그거를 굉장히 해가지고 반복해서 한 10년 넘게 했으면 내가 진짜 해도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10년이 지나도 저도 매번 생각이 바뀌고 조금 더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꾸준히 배워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꽤 옛날부터 뭔가 이렇게 주변에게 알려주고 싶긴 했지만 녹음을 한다든지 주변에 알린다든지 블로그를 쓴다든지 이게 좀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게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도 전문적으로도 했었고 개인적으로도 15년 넘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저도 매번 반성합니다. 이번에 이거는 좀 잘못했어. 이번에 이거는 잘했어. 매번 복귀하고 공부하고 매번 일지 쓰고요. 분석도 맨날 열심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럴 자신이 없다면 그냥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사람 성격만큼 다양하고 큰 줄기로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저 자신으로도 개별적인 사람으로서도 하나의 투자 방식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제 현대적 의미의 가치 투자 요거를 제일 먼저 추구했었고 그 뒤에 꽁초를 공부를 하다가 지금은 역발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나는 역발상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은 이렇게 접근할 때도 있고 어떤 종목은 꽁초인데 꽁초는 주로 저는 역발상과 같이 얽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경험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거를 좋아하다가 알고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탄탄해서 중단기가 아닌 정말로 장기 버핏이 말하는 10년 15년씩 가져갈 만한 회사가 생각처럼 많지는 않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매니저로 살게 되면 몇 개만 종목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꽁초라는 거를 다시 확장의 의미로 받아들이게 됐고
꽁초 투자를 계속 할 때는 또 이게 잘 유효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그냥 싼 거는 해소되는 타이밍이 생각보다 많이 늦어질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꽁초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역발상으로 눌린 종목을 찾아야겠다라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 투자 방식이 이렇다라는 걸 말할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이라든지 혹은 모멘텀이나 성장 투자나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다 관점은 달라요. 근데 공통된 게 하나 있습니다. 관점은 다르지만 유일한 공통점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했는데, 장기 홀딩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하나의 종목을 사가지고 그 종목에 대해서 팬이 된 다음에 조금의 지식 확장을 계속 해나가고 이게 트랙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나는 다른 걸 하자. 이게 되게 좋은 의미긴 하거든요. 다른 걸 하고 인생을 즐겁게 살자. 이런 흐름이 요즘에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종목을 비교해봐야 얘가 가격이 너무 과하게 올라갔는지 혹은 적정한지 혹은 저평가인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사실 필수적입니다. 내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요거에 대한 디테일을 확보하는 데 좀 관심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서 상대적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왜 공부가 필요한지, 그리고 공부를 왜 안 하려고 하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왜 공부를 안 하게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생각나는 거는 몇 가지 안 되는 두세 개의 샘플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사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가 간단하기 때문에 요거부터 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종목이 있다고 치죠. 그래서 그게 2019년부터 올랐나요? 20년부터 올랐나요? 쭉 올랐다. 그러면 요 샘플을 관찰하고 뭐 그 전에 사례로 들만한 게 대부분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구글, 애플 등등 얘기하면서 그 전에 2010년대 이후죠. 10년대 이후 15년부터인데 이런 때부터 2022년까지 계속 올라왔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역시 정말 좋은 회사는 사가지고 무작정 홀딩하면 된다라는 일반화를 하는데, 문제는 이거는 결과적인 문제입니다. 결과적인 거. 지나고 보니까 그 종목들이 서바이버십 바이어스라고 하죠. 이런 얘기도 하던데, 생존한 애들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롱텀한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린 건데, 지금 선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었죠. 그러면 다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을 겁니다. 다들 투자하던 사람들은.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얘네만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과거를 보면 10개의 종목이 있으면 오른 10개를 보기 때문에 다 얘가 살아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홀딩하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지만, 지금 만약에 검토를 한다면 뭐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살아남는다. 그럼 내가 나머지 99개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가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죠. 사실 예전에 많은 종목들이 다 나름의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그러니까 버블이 형성됐는데 그 버블들이 다 꺼진 이유는 생각처럼 내가 기대한 것처럼 회사가 잘 안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는 항상 겸손함이 필요하죠. 겸손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하죠. 싸게 사는 거고, 그리고 종목을 많이 비교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비교를 해서 내가 할 만큼 하고 안 되면 싸게 사는 거죠. 이거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 같은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싸게 사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다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비싸게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도 안 한다. 이거 오만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결과론적인, 지나고 나서 살아남은 것들을 보면서 몇 개 안 되는 샘플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런 방식이 통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점적으로도 그래요. 그게 지금 뭐 비단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버블이 강하게, 어떤 성장주가 강하게 가는 때가 있고 성장주가 잘 안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옛날하고를 비교를 많이 해야 돼요. 구간별로 성장주가 안 되던 시기가 어땠는지도 보고 성장주가 잘 되던 시기도 봐야 되는데, 예전에 코카콜라 사례도 드렸었죠. 그 한번 과거의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카콜라가 정말로 스킴이 되게 좋지만 15년간 기던 때도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잡으면 15년간 홀딩을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견딜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당연히 또 코카콜라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잊어버리는데, 이런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종목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설이다. 요거 말고 더 중요한 얘기는 사실은 이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귀납적 사고가 문제예요. 이게 뭔 말이냐? 이걸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결과론적인 얘기도 될 수가 있는데,
뭔 말이냐면 우리가 사고할 때는 사실 롱텀으로 사고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결과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샀는데 올랐다 내렸다, 내렸으면 못했네, 올랐으면 잘했네,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확률이 어떨 때는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확률이 항상 반반이거나 위로 많이 갈 수 있거나 또 확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면 내가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몇 번만 잘해도 나는 되게 잘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기도 합니다. 버핏이 원숭이 얘기도 옛날에 했었는데, 원숭이가 다트를 던져가지고 막 찍어도 대충 몇 번은 맞출 수 있는 거죠. 연달아 몇 번 맞추는 건 우연의 결과에 불과한데, 내가 결과만 보는 사고를 하면요, 공부를 할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면 몇 번 이렇게 찍어 맞추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투자라는 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정 중심의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투자는 내가 하는 이 프로세스가 맞는지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결과를 볼 게 아니라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실수를 했으면 이 프로세스를 고쳐나가야 되고, 우연히 좋은 프로세스를 거쳤더라도, 좋은 과정이더라도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검증을 해봐야 되죠. 내 프로세스가 틀렸나, 아니면 다른 상황이 발생했나. 이런 걸 바탕으로 방식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다 보면 당연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수능 공부할 때 오답노트 만들잖아요. 오답노트 계속 쓰고, 앞으로 투자할 때는 그거를 이제 좀 적용해서 더 진화된 방식을 쓰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를 붙들어 주는 거는 정말로 뎁스 있는 공부인데, 이 뎁스 없이 그냥 하다 보면 우연히 맞추고 우연히 털리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프로세스가 개선될 가능성은 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요 얘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몇몇 질문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론을 자세히 얘기해달라. 이거 제시하는 거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노가다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이 노가다라는 게 항상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인사이트를 한 번에 이렇게 탁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정말 체계적인 무언가를 받아들여서 되게 쉽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일 자체가 옛날에 우리가 항상 효율적으로 하길 배웠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효율을 되게 중요시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연구보다는 개발을 중시하는 흐름을 가졌는데,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노가다가 필요하죠. 뭔가 이게 내가 인사이트를 얻을 때는 당연히 다량의 공부와 헛발질이 필요합니다. 이 헛발질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저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어떤 인사이트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어두운 곳을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면서 이 방식이 맞나 저 방식이 맞냐 엑셀을 정리하는 방식을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제가 엑셀 방식을 체계를 얼마나 자주 바꿨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게 하다 보니까 최적화가 되는 것처럼 그것뿐만이 아니라 리서치하는 방식도 여기까지 봐야 되나, 여기까지 봐야 되나, 혹은 여기까지 봐야 되나, 이 방식은 틀렸나, 그거를 누군가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저번에도 말했죠. 투자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식도 다르고, 나에게 몸에 맞는 방식을, 그리고 이 방식을 공부하면서 또 내 관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을 생기는 문제도 그렇지만 그 관점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생을 하고 헛고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헛발질을 많이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로 나에게 인사이트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에 한해서만큼은 저는 여러분들이 방향을 찾는 과정에서 좀 고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겠다, 효율적으로 해서 나는 정말 무슨 바이블이 있으면 좋겠고 텍스트북이 있었으면 좋겠고, 물론 그걸 이제 다른 투자자들이 많이 전개를 해주긴 하지만 결국에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이걸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여의도에서 있을 때도 모든 전 과정, 리서치하는 전 과정을 제가 다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부탁을 하면 되거든요. 어느 부분에 러 데이터를 찾는 방식이라든지 모델링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부탁을 할 수 있어요. 애널리스트 분들께 할 수도 있고, 거기 계신 RA 분들도 있고, 부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을 최대한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 내가 이거를 다 할 줄 알아야 정말 진정한 투자자가 된다고 생각했고, 쉽게 갈수록 나는 여기까지밖에 뎁스를 키우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이거를 좀 쉽게 하겠다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더듬더듬 거리면서 코끼리 다리가 어디 있는지 헤매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투자에 있어서
다양한 투자를 사람들이 전개를 하지만 거기서 공통적인 부분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다. 어떤 방식으로 공부할지는 투자관에 따라 다르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근데 이거를 안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의 케이스 혹은 몇 가지 케이스를 일반화하는 거. 일반화해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내가 가진 이 종목도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공부보다는 내 인생을 살고, 자, 이거를 홀딩 하다 보면 얘가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서 계속 잘 될 거다라고 하는데 현재로 봤을 때 그게 잘 될 종목인지 안 될 종목인지 구분하는데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하면서 무엇보다 가치가 올라가는 것보다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것도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종목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정 중심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과정 중심적 사고. 이거를 안 하고 결과론적으로 사고하고 귀납적으로 사고하다 보면 최근에 나온 결과들만 믿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다 보면 이게 프로세스가 개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몇몇 케이스에 그거를 의존적으로 내가 이걸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프로세스가 개선이 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잘하는 과정인지를 체크하고 그 과정을 뜯어 고치는 게 투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가 어려운 이유. 사실은 제가 떠오른 거는 투자할 때 우리가 과정을 중시해야 되는데 결과를 중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 그래서 요거 때문에 투자가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초보라고 치죠. 일하는 주식을 주변에서 들었거나 자기가 디벨롭 했거나 어쨌든 투자 포인트를 마련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A 다시가 나왔는데 그게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 잘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맞았냐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투자라는 거는 투자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는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한번 맞았다고 해서 이거는 내가 잘했네, 결과가 옳다고 잘한 게 아니죠. 사실 이 사분면을 그려보자면 프로세스가 굿인 경우가 있고 배드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굿인 경우가 배드, 이게 이상적인 경우죠. 근데 프로세스가 안 좋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경우, 이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프로세스가 좋았는데 배드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그럼 이럴 때 내가 잘못했네라고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투자 프로세스를 할 것인지 이거를 먼저 정해야 돼요. 이거 정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 내 성격에 맞는 내 투자관을 형성을 해야 어떤 기준이 있어야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일단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찰적으로 내가 틀렸는지 말았는지를 고쳐 나가야 되는데 이 얘기를 쭉 풀어 나가 볼게요.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내가 이거를 잘했네 못했네 라고 할 때는 결과만 보면 안 된다는 거는 다들 이해를 하나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블랙잭을 한다고 치죠. 카지노에 가가지고 블랙잭을 했는데 카드 2장을 받았더니 17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히트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대부분은 안 하죠. 왜냐? 17에서 확률적으로 더 높은 카드를 받아서 망할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히트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예를 들어 히트를 했다고 칩시다. 히트했는데 패가 4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1이 떴네. 그러면 이게 좋은 걸까요? 사실 이 사람한테 좋은 거냐 했을 때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요거는 이 사람이 앞으로 이 방식을 고수할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방식인데 아까 말했던 wrong process인데 결과는 굿이었죠.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를 결국엔 계속 맞이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투자도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치 투자니 모멘텀이니 차트니 어쨌든 자기만의 방식을 하는 겁니다. 다 각자의 방식. 그리고 가치 투자 안에도 다양하게, 제가 말했죠, 성격만큼 다양하게 있다고요. 자기만의 방식을 추구하죠. 워렌 버핏도 사실은 벤자민 그레이엄의 9제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들 다 잘했네, 슈퍼 인베스터라고 하는데 이 슈퍼 인베스터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지. 1에서 9까지 중간에 월터 슐러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가 성과를 꾸준히 내왔기 때문에 이 사람만 잘하는 건 아니죠.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떤 방식을 취할지, 그리고 이거 외에 내가 다른 방식, CV 방식을 취할지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고, 그 결정까지가 조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를 일단 제대로 건전하게 한다는 거, 차트를 하든 가치를 하든 모멘텀을 하든 간에 요 두 개를 한다면 일단 밸런스시트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죠. 그러니까 이거랑 캐시플로우 이런 거 다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재무제표 잘 봐서 비즈니스 모델 공부도 하고 투자를 계속 집행해 나가면서 내 방식을 알아내는 건데, 차트는 그게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쌓아 나가는 데만 일단 3, 4년
정도 저는 그렇게 걸린다고 봐요. 제가 그렇게 문외한이다가 어느 정도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관을 이제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롱인지 뭐가 굿인지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이 좋은 결과가 과연 났을 때 내가 정말로 좋은 결과를 배드한 프로세스였다라고 인정을 할 거냐? 이게 또 생각보다 어려워요. 사람들이 성향상 좋은 결과 하면 약간 묻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주가가 올랐을 때 특정한 요인, 1번이라는 요인 때문에 올랐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2번, 3번 보기에 따라 나름이죠. 사실은 테마 때문에 올랐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때문에 올랐을 수도 있는 거고, 주가는 되게 복합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어찌됐든 성과가 났다라고 하는 거는 아전인수격으로 보게 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왜냐? 원인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 자체가 돌아보기도 어려워요. 근데 1번, 2번은 사실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자관을 형성하고 자아성찰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건전한 투자자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세 번째가 저는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어려움은 시차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A라는 투자를 집행했는데 이게 과연 결과적으로 내가 잘한 건지 나중에 돌이켜보면 또 못한 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잘했어. 왜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가치주장 이런 게 오기도 하거든요. 어떤 장이 옵니다. 무슨 사이클, 어떤 장, 건설주장. 그러니까 무슨 장이 왔다고 치죠. 근데 그게 가치주장이었어. 그래서 뭐 2013년, 14전에 되게 가치주가 날아다닐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오면은 뭘 해도 되게 되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내가 정말 잘하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뭘 찍어도 올라가니까. 이게 아니더라도 제가 아까 말한 시크리컬을 좋아해. 근데 건설주 장이 왔어요. 그럼 이게 장이 와서 성과가 좋은 건데, 내가 그 하는 동안에는 찍는 것마다 잘 되니까 시크리컬 내가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좀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까지 하게 되고, 큰 흐름을 사실은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한 종목 한 종목이죠. A, B, C, D라는 종목들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야 그때는 그런 시기였네 하면서 나를 좀 관조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의 투자에서 어떤 A-라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 정도 자아성찰을 한다 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지나고 나서 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서 사이클을 다 겪어봤더니 요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편집자 친구한테 얘기하기를 10년간은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돈 벌려고 해봐도 좀 무의미한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성과가 결국에는 요렇게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또 D사이클을 겪어보면 또 이런 장도 있고, 그래서 다시 와보면 제자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봤고 저도 경험했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내가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실제로 그렇잖아요. 최근에 장을 경험해본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2020년에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과가 이렇게 나가지고 2021년에 완전 좋았고, 근데 꺾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정말 잘 싸게 샀다면 아직도 성과가 이렇게 나는 중이겠지만, 아니었다면 지금 이제 마이너스한 사람도 되게 수두룩하죠. 이런 거 많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투자하던 사람들 다 마이너스, 정말로 2003년부터 성과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큰 흐름들을 여러 번 겪고 큰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거죠. 성장을 해서 다시 한번 프로세스를 또 개선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10년과 20년 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프로세스는 견고해지고, 그 뒤부터는 이거를 반복만 하는 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들림 없이 반복을 계속한다. 어떤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계속 반복을 하려면 그 뒤에는 자잘한 개선만 있겠죠. 유지보수만 하면서 큰 흐름이 변동 없이 개선해 나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이걸 적용만 한다라고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의 이상 시간이 경험이 필요하다. 가치관 형성하는데 3, 4년이라고 치면 이거 빨리 형성했다면 더 짧아지는 거고, 요 두 개 합치면 13년, 14년. 그럼 이러면 투자하지 말라는 거냐 했을 때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각오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투자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하면 별로 각오하기 싫어지긴 하는데, 이거를 각오를 하지 않을 거면 저는 늘상 말하는 간접 투자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고, 사실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호기심도 필요하고 인내심도 필요하고 절제력도 필요하고 자아성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올바른 판단을 했는지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한 13년 4년간 고생을 한 다음에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멀어 보이지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면 저는 간접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정말로 훌륭하게 투자하는 펀드 많아요. 펀드 가입해도 되고요, 인덱스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 영상의 결론은 펀드 들거나 인덱스 들어라, 요거를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1번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시간이 3, 4년 정도 걸리고, 2번 끊임없는 자아성찰이 필요한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자아성찰이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는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당연히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안 좋았다는지 어땠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세 번째, 아무리 고민을 한다 해도 우리의 타임프레임이 좁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지나봐야 내가 정말로 잘했는지를 다시 평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해가지고 이런 시간이 한 10년은 흘러줘야 되고, 그 중에 큰 위기도 한 번 있어가지고 내가 그때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지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진짜로 성과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돈 벌 생각을 할 거 아니면 13년 14년간 고생해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면 그냥 간접 투자를 하길 바란다 가 제 결론입니다. 물론 적어도 아주 훌륭한 투자자들은 바로바로 성과가 나고 계속 좋은 성과가 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제가 겪어온 길을 생각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뒤부터는 성과가 좀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